미국의 집은 왜 이렇게 클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방은 몇 개나 있고 마당은 넓고 수영장까지 있는 집이 많죠. 미국 사람들은 다 부자인가? 이런 물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냥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미국 집이 클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과 문화가 있거든요. 1950년대 미국으로 가볼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수많은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왔죠. 이 사람들 어디서 살지? 그래서 미국 정부는 GI 법안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해 군인 여러분 집 살 때 대출 이자 싸게 해드림이었죠. 그래서 많은 군인 가족들이 도시를 떠나 교외로 갔습니다. 넓고 저렴한 땅에 집을 짓다 보니 자연스럽게 큰 집이 생긴 거죠.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윌리엄 레빗이라는 개발자인데요. 레빗타운이라는 신도시를 개발했죠. 집은 클수록 미국인의 자부심이라며 똑같이 생긴 큼직한 집들을 대규모로 지었어요. 마치 집으로 애국심을 보여주자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때부터 미국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넓고 큰 집은 성공한 사람, 작은 집은 좀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의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기름값 폭등, 물가는 하늘로 솟았죠. 이럴 때 돈을 지킬 방법은? 맞아요, 부동산입니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더 크고 비싼 집을 가지려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대형마트들이 매출이 올랐죠. 미국의 소비 문화는 더 크고 더 많이로 변했죠. 차도 큰 SUV나 픽업 트럭을 선호하고 집도 당연히 넓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90년대엔 맥맨션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어요. 맥도날드처럼 빠르게 지었으며 겉은 크고 화려하지만 속은 별거 없는 집들이 맥맨션이라고 불렸죠. 집도 패스트푸드처럼 대량 생산하자는 분위기였죠. 1990년대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신용이 낮아도 괜찮아요.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어요. 은행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면서 집값이 폭등했죠. 집은 클수록 좋고 비쌀수록 성공이다 라는 인식이 이때 완전히 굳어졌어요. 결국 일어날 일이 2008년에 터졌습니다. 거품만 잔뜩 낀 집값은 금리와 이자를 버틸 수 없었죠. 집값 폭락, 대출 파산.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죠. 근데 건축업자들은 여전히 큰 집만 지었습니다. 왜냐고요? 작은 집은 돈이 안 되니까. 큰 집은 비싸게 팔리고 그만큼 세금도 많이 거치니까. 건축업자와 정부 모두 윈윈이었거든요.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2023년 기준 미국 주택 소유율은 65%. 65%면 높지 않나 싶지만 35%, 3명 중 1명은 집이 없습니다. 특히 30대 이하는 절반 이상이 월세. 20대는 70% 이상의 집은 그냥 꿈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 집값은 역대 최고거든요. LA, 뉴욕 같은 대도시는 가장 저렴해도 기본 100만 달러, 약 13억 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 1,800억 원에 팔리는 집도 존재합니다. 텍사스는 싸지 않나? 아니요, 지금 텍사스도 35만 달러, 약 5억 원이 넘어요. 연봉 1억 원 이상을 벌어도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그럼 오래된 집과 새 집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오래된 주택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오래됐는데 왜 비싸냐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외나 대도시에서 땅값이 오르다 보니 50년 된 낡은 집도 80만 달러, 10억이 넘어요. 집은 낡아도 땅값의 가치는 계속 오른다고 하죠. 새로 지은 집은 평균 50만 달러, 약 6억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설비와 좋은 위치일수록 가격은 훨씬 높아지죠. 아파트는 또 다릅니다. 미국도 아파트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 아파트는 주로 월세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는 매우 비쌉니다. 뉴욕 맨해튼 콘도는 200만 달러, 26억 이상도 흔해요. 이쯤 되면 궁금하죠. 그래서 어떤 직업이면 집을 살 수 있지? 의사, 변호사, IT 엔지니어는 주택 소유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사, 경찰, 소방관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 외 직업들은 집 사는 건 불가능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투기 세력도 문제입니다. 유명한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수천 채의 집을 사들이면서 집이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 돼버렸죠. 2025년 기준 미국 주택의 약 18%가 기업이나 투자자 소유입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바뀌지 않는 수치가 돼버렸죠. 집값이 떨어질 리 없지.
그래서 요즘 미국 2030 세대는 초소형 주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타이니하우스, 매우 작은 집이라 불리죠. 10평 남짓한 집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죠. 하지만 건축업자들은 여전히 작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게다가 큰 집은 유지비도 장난 아니거든요. 냉난 방비만 매달 $500 정도, 청소도 힘들고 잔디 관리, 수영장 관리까지. 집이 크다고 행복할까요? 부자들이 만든 큰 집 정책이 결국 그들의 후손들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집은 점점 커졌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졌죠. 이제 미국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물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